네, 안녕하세요. 오늘 주제는 실모를 활용하는 방법입니다. 네, 저 같은 경우에는 실전 모의고사를 정말로 많이 풀어봤기 때문에 그거를 어떻게 성적을 올리는 데 써먹을 수 있는가. 그게 제일 중요하죠, 당연히. 우리가 실무 점수를 올리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. 수능이 중요하죠. 그러면 어떻게 써먹는가? 우선은 이전 영상에서도 국어 같은 경우에는 실무로 성적을 올리는 용도는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. 이게 뭐 현실적인 현황 파악 그리고 전략 수립 거기에 추가적으로 실무 사설 같은 경우에 EBS 연계가 반영된 거를 약간 낯선 지문으로 만날 수 있는 기회 요 정도로 볼 수 있는데 수학은 다릅니다. 수학은 이제 실제로 성적을 올릴 수가 있는 수단이에요. 엔제도 비슷한 느낌인 거고 그거를 시간을 재서 모든 난이도의 문제를 접해서 30제를 그냥 푸는 거랑 다를 게 없기 때문이기도 하죠. 그래서 실무는 수학에서 정말 의미가 크다. 근데 이제 어떤 식으로 우리가 의미를 남길 수 있는가? 뭐 당연하기도 하지만 강조를 한 번 더 해드리는 거죠. 뭐 우선은 실수 잡는 게 있겠죠. 우리가 이제 수능 날에 성적이 이렇게 되는 수가 있어요. 그게 물론 실무를 풀었다고 그거를 막을 수 있다라는 건 아니에요. 왜냐면 저 같은 경우에도 실무도 많이 풀었는데 그리고 나름대로 대안도 준비해서 갔는데 아주 옛날 얘기긴 하지만 뭐 가형 세대라서 그때 구모에서 100점이었던 게 수능 날에 4등급이 나왔던 적이 있어요. 삼수 때긴 한데 이때 물론 가형이라서 77점이긴 했어요. 어쨌든 그래도 4등급이 나왔던 건 정말 쇼킹하죠. 그러니까 이게 뭐랄까 변명을 하기 위한 그런 수단이라기보다는 정말로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. 그러니까 뭐 요즘은 사실 요 정도의 등급 격차가 나기는 힘든 구조긴 해요. 약간 평소에 뭐 88점 나오다가 한 74점? 이런 경우도 쉽지 않아요. 제가 볼 때는. 그렇지만 안정적으로 가야 되잖아요. 그럴 때 뭐가 중요하죠? 실수를 안 하면 됩니다. 이렇게 말하면 이제 3점짜리 문제를 틀리는 경우는 요즘도 많죠. 요즘 수능은 오히려 3점의 계산이 늘어났기 때문에 실수를 하는 경우가 꽤 흔하다고 알고 있습니다. 그래서 실수를 잡는 거를 어떻게 할 거냐. 근데 이제 단순하게 오답하고 실수 하면서 막 시험지 찢어버리거나 뭐 크게 뻑 때리거나 아니면 실수했지만 약간 아니 뭐 이거 맞았으니까 하면서 약간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은 의미가 없죠. 일단은 뭐 당연한 거지만 실수 노트를 약간 미니멀하게 미니 사이즈로 만들어 두셔야 해요. 이거는 거의 필수라고 볼 수 있고요. 개인 노트를 그냥 작은 걸 준비를 해서 거기다가 이런 유의 실수를 내가 하더라. 뭐 전에도 말했지만 뭐 사인 세타에서 세타의 범위가 이 사이인데 이거의 값을 구하는데 부호 판단하는 걸 내가 실수를 너무 자주 하더라.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풀 때 약간 심호흡 좀 더 하고 1분 정도 조금 더 투자하는 거죠. 어차피 딴 문제 킬러에 1분 더 투자하는 거랑 실수할 포인트에 1분 투자하는 것 중에 점수를 유지할 확률은 당연히 그런 앞에 제가 후자죠. 이런 문제에 투자하는 거. 자, 그리고 또 이제 뭐 양승진 쌤 자주 좋아하시는 말씀이 이제 실수 봉투를 만들어 가지고 막 봉투 모의고사 그거 하나를 비워두고 본인이 실수한 유형을 여기다가 하루마다 담아가지고 그거를 마음속에 각인시키는 그런 수단도 괜찮은 것 같아요. 근데 뭐 이건 취향 차이죠. 그래서 어쨌든 실수가 정말 위험하고 눈물 나고 현실적으로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
제가 계속 약간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. 그냥 중요하니까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. 약간 국어에서 반복하면 중요하다라는 걸 인지하듯이 약간 그런 느낌이죠. 자, 그 다음에 여기부터는 약간 남다를 수 있습니다. 조금 새로울 수 있어요. 근데 실현만 되면 정말 도움이 될 거예요. 실모를 실전으로 쳐야 돼요. 당연한 말이죠. 실전 모의고사잖아요. 근데 이게 뭐 저도 그렇고 사실 많은 학생들이 실모를 시간을 재서 풀다가 그게 막 수학 같은 경우에 100분을 풀 집중을 시험처럼 아무도 강제하지 않을 경우에 치기가 쉽지가 않아요. 약간 그러다 보니까 엔지처럼 풀게 돼버리는 경우들도 있는 거죠. 그래서 적어도 주 1회는 수학 기준으로 어, 정말 시험처럼 쳐봐야 되는데,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느낌이냐면 막 풀다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. 그걸 던지고 싶을 때 있잖아요. 아니면은 약간 퀄리티가 안 좋은 것 같아가지고 아 이거 말고 이번 실무는 그냥 대충 풀어야겠다 이렇게 돼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. 근데 그걸 방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. 바로 카메라를 활용하는 건데요. 자, 어떻게 하냐면 약간 뭐 시험 치는 위치나 환경에 따라서 다를 것 같아요. 예를 들어서 제종에서 풀고 있으면 쉽지 않을 수 있어요. 이제 학원에서 막 전자기기 자체를 못 쓰게 하는 경우도 있으니까. 근데 이제 패드가 있으면 약간 남 보여줄 생각하지 마시고 본인을 감독한다. 근데 그게 본인 패드다. 그런 식으로 활용을 하시고, 그래서 카메라를 켜놓고 각도가 나온다면은 자기 시험지에다가 비출 수 있게끔 하면 제일 좋고요. 그게 안 된다면 뭐 본인을 찍고 있든 뭐 시험지 약간 반 보이게 해서 본인 반 나오게 해가지고 감독관처럼 해가지고 세팅을 해두면 그래도 조금 시험 중에 응시 포기나 대충 치는 그런 행위를 방지를 할 수 있지 않을까. 그래서 제가 이제 이번에 여는 특강에서도 물론 이거는 강제가 아니고 지원 희망자들에 한해서지만, 그래서 환경이 되는 분들 예를 들어서 패드 거치돼 있거나 약간 그런 거를 활용하시면 자기 시험지에다가 카메라를 딱 틀 수가 있잖아요. 그럼 이제 그거를 남 보여준다 생각하지 마시고 인증용 아니면은 영상이 의미 없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그냥 올리고 싶은 사람들은 올린다, 이런 맥락. 그리고 안 올려 제가 볼 때 영상 길이가 길다 보니까 올리기 쉽진 않을 것 같긴 하네요, 또 생각해 보니까. 근데 그러고 싶은 사람은 그래도 되게끔, 아니면 제가 이번 주에 이거는 이번에 주 1회 시험입니다 이렇게 딱 인지를 시켜드리면 어 그 카메라를 한번 활용해 보세요 약간 이런 식으로 유도를 할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써먹으면 될 것 같아요. 그 다음에 또 세 번째, 시계 보는 연습이 필요한데, 이게 어떻게 되냐면 그 우리가 약간 스톱워치 그 기계로 돼 있는 거 있잖아요. 그 드레텍 그런 거 써먹으면 편하긴 한데 실전에서 도움이 그렇게 안 돼요. 그러니까 실전에서 보려면은 그 딱 카시오 시계 뭐 수능 시계 있잖아요. 그 이렇게 세워 놔가지고 옆에 돌리는 거 있잖아요. 이걸로 돌려가지고 실제 시험 시간에 딱 맞춰서 딱 8시 40분 뭐 이런 식으로, 그래서 본인이 그때그때 내가 이게 15분 걸려가지고 이 파트를 지금 풀고 있구나 하면서 그때그때 본인이 어디에 있는지를 확인하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수학 같은 경우에도 내가 공통을 넘어갈 문제 다 넘어가고 22번까지 딱 한번 훑었을 때 한 30분 정도 걸리는구나 약간 이런 식으로 인지를 하는 거죠. 그래서 그거를 인지를 이제부턴 해야 된다. 이제부턴 실전의 시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시계를 활용해서 시험을 치는 거 정말 저는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. 그런 맥락으로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. 바로 OMR인데요. 모든 시험에서 OMR을 쓰라고는 저는 요구를 하진 않을 것 같아요. 왜냐면 저도 안 그랬거든요. 근데 그래서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딴 거예요. 과목별로
OMR을 작성하는데 몇 분 걸리는가? 그걸 인지하고 있으면 도움이 됩니다. 왜냐면 이것도 옛날 얘기긴 한데 제가 재수 때, 이건 삼수 때고 이건 재수 때인데, 이제 아는 사람들은 알 텐데 수능장에서 시계를 뺏긴 적이 있어요. 근데 이 썰은 뭐 지금 풀 때가 아닌 것 같고,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냐면 막판에 제가 OMR을 작성을 해야 되는데 남은 시간 이제 그 병이 아니라 그 종이 딱 치잖아요. 삐삐 하면서 딱 치면은 10분 남은 걸 인지하죠. 그때 남은 지문이 딱 있었는데, 그래서 내가 보통 마킹하는 거 국어 기준으로 2분 한 40초 걸려 해가지고, 그래서 먼저 마킹을 쫙 달리고 남은 시간이 7분 정도라는 걸 파악을 했었던 경험이 있는데, 그런 상황이 웬만한 사람은 오진 않겠지만 이제 남길 시간 정도, 아니면 전략적으로 5분을 빼는 건 솔직히 너무 아깝거든요. 수능장에서 5분이나 쓸 거 아니잖아요. 그러니까 본인이 그 시간을 알아두고, 만약에 평소에 OMR을 안 할 거다 하면은 뭐 국어 같은 경우 뭐 80분 치면은 80분 치지 말고 75분이 아니라 뭐 본인이 3분 걸린다면 77분을 치는 거죠. 약간 그런 식으로 해서 과목별로 OMR이 얼마나 걸리는지를 좀 인지해두면 정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. 네, 그래서 수학 위주로 강조를 해드리긴 했는데, 뭐 당연히 특히 국어 기준으로 저는 3등급에서 4등급 이상이면 실무를 그래도 주에 한 1회는 풀었으면 좋겠어요. 그러니까 주 1회에서 2주에 1회 요 정도는 풀었으면 좋겠다. 정확히 말하면 풀어도 된다, 그런 느낌인 것 같고, 수학은 5등급이 나오더라도, 예를 들어서 김성은 쌤의 빠방 모의고사 이런 거 있잖아요. 23제 푸는 거 약간 2점 3점에다가 약간 4점 몇 문제 있는지 모르겠는데, 약간 여기다가 또 EBS 연계돼 있다고 하니까 약간 5등급 4등급 친구들은 요런 거 딱 풀면서 연습하면 좋을 것 같고, 뭐 배성민 쌤 하프타임 모의고사 이런 것도 있죠. 하프타임이든 뭐 빠박이든 뭐 요런 것들, 이거는 사실 뭐 사람들이 말하는 실무는 아니긴 하지만 여러분들한테는 요런 식으로 실무가 쓰일 수 있을 것 같고, 어, 어, 사실 뭐 1등급도 하프타임 풉니다. 그렇기 때문에 상관없기 때문에 뭐 등급 추천대가 여기일 뿐이고 누구든 풀어도 되고요. 근데 이제 1, 2, 3등급 친구들은 이거 최소 주 1회라고 생각합니다. 그리고 이제 1등급 친구들은 뭐 주 3회 말 안 해도 풀고 있을 거예요, 이미 그 이상으로. 그리고 뭐 전에도 말했지만 친구 중에 뭐 미적 100 작년에 나왔던 친구는 하루에 2개씩 풀었다고 하죠.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, 그 하루에 2개씩 풀 수 있는 이유가 평소에 실무를 풀면 1개에서 2개밖에 안 틀리니까, 아니면 안 틀리니까 아예. 그러니까 피드백할 시간도 짧으니까 풀 수 있었던 거예요. 반대로 우리 일반적인 상위권 친구들이 주 3회를 푸는 이유는 한 회를 풀고 나면 피드백 하는데 그래도 1시간은 걸리기 때문인 거죠. 그래서 지금 하고 싶은 얘기는, 뭐 3등급이시더라도 뭐 주 1회 정도는 풀어도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영어는 역으로 이제 2, 3등급 이상이면 그냥 실무 하나 딱 풀고, 아니죠. 그러니까 공부를 평소에 영어를 하기 싫기 때문에 그냥 주에 한 번 실무를 필수로 둔다, 딱 이런 느낌으로 하면 그래도 감유지라도 하니까 뭐 그런 것도 의미가 있겠죠. 근데 이제 그래서 막판으로 하고 싶은 얘기가 피드백인데요. 실무를 제일 잘 활용하는 방법은 결국은 피드백입니다. 아까 1번 그 푸는 순서죠. 그 다음에 2번 넘어가는 타이밍. 과목별로 다르죠. 이제 국어는 조금 더 지속할 거고, 수학은 풀이가 딱 안 떠오를 때 되면은 그냥 일단 어차피 돌아온다는 마인드, 그니까 어차피 넘어가겠다는 마인드, 약간 그런 식으로 들어가야 넘어가겠죠.
국어는 이 문제 넘어가면 못 풀 수도 있기 때문에 못 넘어가는 경향이 많은 것뿐이고, 그러니까 생각을 해야죠. 이렇게 이 문제를 내가 붙잡고 있으면 결과적으로 틀리고 한 지문까지 더 날려버린다, 이 생각을 해야 넘어갈 수 있습니다. 약간 그런 느낌인 것 같고, 그다음에 3번이 약점 찾기. 그래서 국어면은 문학이 약했다 하면은 이런 장면, 오늘 하루 동안 이거 한번 잡아볼까, 아니면 이번 주 일주일 동안 중에 이때 내가 문학을 한번 잡아봐야겠다, 이런 피드백하고, 수학 같은 경우에 지수로 좌표 잡는데 계산 빡센 거, 이번 육모 그런 문제 같은 거, 이번에 또 그거 틀렸네, 만약에 수능 나오면 어떡하지, 불안해가 아니라, 그럼 만약에 수능에 나올 확률이 있으니까 그럼 좌표 잡는 어려운 지수로 계산 많은 문제, 사설 엔제 같은 거 찾아가지고 그 부분만 좀 몰아서 풀어야지, 아니면 기출 중에 그런 문제 있더라 찾아보면서 지수로 기출 한번 흐름 한번 볼까, 약간 요런 느낌으로 찾아가는 거죠. 약간 인덱스식이죠. 그 인덱스를 제공하는 게 모의고사고, 그래서 저는 사실 모의고사를 만약에 출간하게 됐으면 인덱스 모의고사로 이름 짓고 싶었어요. 약간 제 모의고사를 통해서 본인의 약점을 찾아서 이쪽으로 돌아가라, 약간 이런 식으로 목차 같은 시험이 되면 좋겠다, 약간 이런 생각도 했었죠. 근데 그게 현실이 될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그래서 약점 찾아서 그 피드백 돌아가면서 그거를 이제 계획에다 반영하는 거죠. 그래서 제일 추천하는 방식은 이 시간까지, 약간 영상이 온 사람이 몇 명이나 될지는 모르겠지만 제일 중요한 건 여기서 나옵니다. 계획을 짜는 날이 실무데이였던 거죠. 그러니까 주 1회에서 2주에 1회 정도를 실무데이로 잡는다 했을 때 그 결과물이 일주일치 계획에 반영이 되는 거죠. 약간 그런 식으로.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약점 이미 인지해가지고 커리 정해놓은 게 있으면 그거는 하되, 비어있는 공간들 약간 변형을 하는 거죠. 내가 이거 약하니까 이거는 한번 해야 돼, 그런 거를 채워 넣으면서 하면은, 이게 또 장점이 뭐냐면 할 게 많고 해야 된다는 걸 인지했을 때 긴장감이 딱 생기면서 나 이러면 어떡하지라는 불안감보다 나 이거 해야 되는데 라는 생각밖에 안 돼요. 그러면 집중력이 생각보다 올라갑니다. 그게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순기능이라 생각하고, 그래서 실무데이가 있든지 아니면 그 과목에 1회 실무를 쳤을 때 그게 계획을 짜는데 반영이 딱 돼가지고 집중력 올리고 할 것 딱 챙기고 약적 딱 하고 이제 실수 딱 잡고 그냥 그게 반복이 되다가 그냥 딱 50일 딱 끝나면 수능 잘 가서 그냥 대박 나면 돼요. 그게 답니다. 당신이 할 건 정해져 있습니다. 그러면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, 요즘 구독자가 다시 좀 늘고 있는 것은 너무 기쁜데 구독자 아닌 분들이 계신다면 구독해 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아요. 왜냐면 남은 50일 동안 생각보다 유익한 영상들이 많이 올라갈 것 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